화제가 되고 있는 오늘의 이슈 인물과 논란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북한이 무수단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 아주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군은 100%라고 보긴 어렵다 이런 입장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 엔진 성능 면에서 진보가 있기는 있지만은 네. 완전히 성공했다고 100% 이렇게 인정해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제 100% 성공을 했다고 우리가 평가를 해 주려면은 실전 비행 능력이 검증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최소 사거리 이상의 정상적인 궤적을 그리는 것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네. 특히 이번에 400km 앞에 설정된 목표 수역에 정확히 낙착했다. 이렇게는 돼 있지만은 이번 미사일은 중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500km 정도는 날아가다가 떨어져야만이 이게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는데 네. 그런 그 예정된 그런 그 비행 거리보다도 100km 정도나 미흡하다. 그런 점에서 완전히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상당히 신중한 평가를 내리고 있고 네.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인 우리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최고 그 정점 고도까지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 좀 자신감을 내비쳤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이제 실험 성공, 예. 북한은 이제 100% 성공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성공한 것이 무려 4월 중순 이후 2달여간에 걸쳐서 네. 6번째 시험한 것이 그 정도로 날아가서 떨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감 있게 선전하고 있는데 오히려 상당히 흥분된 상태로 대내외 선전에 지금 현재 열을 올리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네. 그 이면에는 그만큼 지난 두 달여 동안에 5번에 걸친 실험이 실패한 데 따른 부담감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실험 발사에 실패함으로써 북한의 어떤 군사 기술 이런 과대 선전에 대해서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졌거든요. 신뢰성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이 지나치게 선전에만 집착하고 김정은이의 어떤 독재주의에 정말 너무 무리하게 쫓아가는 그런 이 시험 발사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나치게 무리한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 이런 비난이 많이 이어졌는데 네. 그런 것을 한 칼에 이제 해결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을 올리면서 선전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근데 말씀처럼 2개월 새 6번을 시험을 했고 5번을 실패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김정은이 이 무수단 미사일에 집착을 하는지 참 궁금한데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의 가장 말하자면 큰 적, 북한이 타도 대사하고 있는 가장 큰 적이 미국과 한국입니다. 예. 특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엄청난 전략 자산, 그다음에 미군 기지, 특히 이번에 무수단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는 괌 기지 같은 경우에는 네. 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도발을 했을 때 미국이 한미 동맹 차원에서 대북 억지력을 행사하고 또 북한에 대한 무력 어떤 이 보복성 시위를 할 때 전개할 수 있는 전략 자산들이 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상당한 공을 들여서 발사를 한 것이고 또 이 괌이라고 하는 기지를 말하자면 타격 대상으로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이 무수단의 위력이 대체 어느 정도 되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 탄두가 둥글기 때문에 핵탄두를 탑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무수단 미사일의 탄두 예. 끝 모양은 둥글고 뾰족하게 돼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데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 같은 경우는 700km 정도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무수단 미사일의 경우에는 스커나 노동 미사일보다는 한 200km 정도 좀 가벼운 핵탄두 500kg 정도의 중량을 가진 어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이런 그 무기로 평가되고 있고 특히 이 무수단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 차량 발사대를 이용해서 기습적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북한이 원하는 곳에서 이렇게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에도 김정은이 그 무수단의 표적은 괌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고 실제로 이 고도 1000km 이상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미국뿐 아니라 일본도 굉장히 놀랐다고 하는데 그 미일 공조를 좀 강화하는 그런 모양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 언론 보도를 보면 일본의 방위성 당국자도 사실상 굉장히 놀랐다. 네. 그 놀란 이유는 최고 정점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1,413.6km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1,000m 이상의 고도까지 올라가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네. 굉장히 예상보다 놀랐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실질적인 이유는 현재 일본이 가지고 있는 요격 미사일 시스템 상으로는 네. 이런 무수단 미사일 같이 1,000km에 상당하는 이런 그 미사일은 요격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해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을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현재 시급하게 미국과 공조 체제를 강화해 가지고 미사일 방어망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 차세대 해상 배치형 요강 미사일 체제를 개발 중에 있어 가지고 수년 내에 실전 배치할 계획으로 있고 네. 이와 더불어 가지고 한일 간에는 현재 한미일 간에는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맺고 있지만은 한일 간에는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 지금 없습니다. 이번에 무사인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해서 그래서 한일 간에도 이런 정보 보호 협정을 빨리 맺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까지도 지금 현재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네. 이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고 보시나요? 이번 무수단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가지고 네. 북한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검증이 되었다. 예. 확실하게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군 당국에서 평가하기에는 아직 현재 북한은 제도권에 재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고열에 말하자면 견디는 거지 않습니까? 예. 최대한도 대기권 재진입할 때 6,000도에서 7,000도까지 고열을 하는데 이 정도의 그 고열에 견딜 수 있는 내열 시험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재진입 기술의 어떤 초보적인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진입 기술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주장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올해 초 그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그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글쎄요, 그럼에도 이렇게 계속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향후에 국제사회 제재가 더 강화될 것이냐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북한은 굉장히 지금 현재 그 제재 국면에서 국제적인 고립무원의 상태에 처해 있거든요. 네. 지금은 모든 국제사회가 모든 국가가 지금 제재 일변도의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무력 이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해서 대북 제재망을 더욱더 단단히 조여 나가야 되겠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안보리에서도 긴급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이번에 무수단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대북 추가 제재 문제를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